기준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작년에 이른바 고밸류주들이 잘 나갈 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조심을 했었다면 그들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요. 또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시장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이상으로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니 법칙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전 약간의 작은 징후들이 현재 그냥 스쳐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변수 등을 꼼꼼하게 이제 챙겨가면서 좋게 보더라도 그런 변수 등은 챙겨가면서 보자는 뜻인데요. 일단 단초 중에 하나는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환율과 구리 가격이 다소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최근으로 굵직한 변수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증시, 주요국 증시에서 가장 잘 나가지 못하는 증시가 중국 증시인데 12월 달 들어서 더욱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도 그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육중 전해와 관련돼서 경제 공작 회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의 내년도 경제 전망, 경제 기조의 기치를 그저 운중기 부진이나 공급적 개혁 같은 진보적인 현재 그런 쪽에 현재 그 의제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금융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 핵심 의제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느끼는 현재 상황이 약간 불안하다는 뜻도 된다는 것인데 중국 경기 자체만 본 것이 아니죠. 글로벌 시장 전체까지 같이 봤다는 뜻으로 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중국의 사회과학원, 여기는 우리나라 KDI 같은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경제 청소를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즉 2017년도 경제 전망을 내놨다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GDP 성장률 전망은 6.5%. 정부에서 내놓은 전망 밴드가 6.5에서 7.0이었었죠. 그 하단 밴드 최하단에 맞춰놨습니다. 요 바람에 현재 중국 증시 약간 조정을 좀 받는 인상이 짙고요. 앞서 얘기했던 구리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도 이와 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년도 경기 전망을 그렇게 넉넉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타이트하게 봤다는 것이. 단지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의 성장률이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경착륙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지만 경착륙 우려는 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제시했던 6.5%의 성장률 이하로 성장률이 둔화될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서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혁신이 필요하다. 무한대식의 통화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건 리커 창식입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뜻으로 언급하는 것 같고요. 단지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1대1로 신실크로드 구상입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 1조 달러와 상당히 닮아 있죠.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중단 없는 공급직 개혁 계속 주창하고 있죠. 사실은 작년에도 사회과학원에서 가장 먼저 또 핵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의제가 바로 공급직 개혁이었다는 건데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된 소재, 산업재료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내수 수요 확대도 이제 항상 들어가는 그런 의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업의 기업 부채, 또 가계 부채가 만만치 않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해서 기업 환경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세제 개혁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춤형 부동산 문제도 심각할 수도 있죠. 1년도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약 11개월 정도 사이에 주요 도시 가격의 부동산 가격이 무려 30%가 넘게 올라갔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규제하기보다는 맞춤 형태로 부동산을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는 건데,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 중국 기업 부채입니다. GDP 대비 148.7%, 그것도 작년 기준입니다.
금전 기준으로 조금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것이죠. 불과 8년 전에는 그 90% 정도 했던 것이 8년 사이에, 7년 사이에 148% 거의 2배 가깝게 크게 기업 부채가 증가됐다. 그것도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그림까지 따지면 훨씬 더 클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비교를 해봐서 미국 현재 기업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로 봤을 때 7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90% 정도밖에 되질 않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의 기업 부채의 규모도 규모지만 그 증가 속도가 얼마만큼 위협적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점 때문에 중국 관계당국에서 아마도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겠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재현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약간 조정받는 분위기가 연중 내내 펼쳐질 소지가 있다는 관점으로 중국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간혹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될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고요. 자, 삼성전자가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있었죠. 글로벌 전략회의 내일까지 한다는 건데요. 매년 차기 년도 사업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는 논의를 한다 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지켜봐야 된다는 건 일단 갤럭시 노트 발화 사건과 관련돼서 아직 정확하게 그것이 원인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됐죠.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섹터별로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C 이거는 소비자 가전이죠. 소비자 TV 같은 소비자 가전 부분. DS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과 관련된 사업별 점검이 뒤따른다 하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과 관련돼서는 AR, VR, AI, 인공지능이죠. IoT, 그 IoT 사물 인터넷이고요. 또 클라우드나 전장, 자동차 전장이죠. 이쪽 사업부, 또 현재 웨어러블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 이것과 관련된 사실은 코스닥 IT와 관련된 섹터는 전부 다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죠. 해서 이러한 전략회의와 관련된 모종의 아이디어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관점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두시면서 내일 발표될 그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특히 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1월 5일부터 다음 달 초죠.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CES가 열립니다. 그와 관련돼서 아마도 이번 CES 때는 QLED 현재 그 TV는 OLED TV는 LG전자가 잡고 있죠. 대형 TV 쪽은 OLED 쪽에서 OLED TV는 삼성전자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LG전자가 잡고 있죠. 삼성전자가 하는 대형 TV는 퀀텀 닷 TV입니다. 퀀텀 닷 TV와 그리고 현재 LED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이른바 디스플레이의 현재 최절정의 그런 아이템이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로까지 기대가 큰 것이 QLED TV인데요. 이것이 공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와 관련된 분야, 특히 그거와 관련된 쪽을 본다면 OLED 쪽이 역시 계속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갤럭시 S8이 원래는 2월 달에 현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현재 MWC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그 자리에서 보통은 그 차기작을 공개를 합니다. 출시는 3월 달에 보통 하고 공개는 이제 2월 달에 이제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늦췄죠.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추이까지 같이 그 타이밍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전에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변화 중에 하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번에는 AI 플랫폼 업체를 하나 인수한 게 있습니다. 금년 중에 인수를 했죠. 비브랩스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이 AI 플랫폼 아마 음성 인식 기능일 겁니다. 음성 인식 기능과 관련된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8이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공개가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한때 이 시장에 미치는
또는 영향을 받는 그 섹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음성 인식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 점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것이 삼성 갤럭시 S8의 공개 내지 출시와 관련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코스닥에 부각되는 바람에 그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자화전자나 아모텍이나 세코닉스나 또는 오늘 같은 경우에 KGH 바텍이나 그 전부터 옵트론텍 같은 그전 한때 코스닥을 수놓았던 핸드폰 내지 스마트폰 부품주 내지 소재주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내년도 4월 달에 있는 갤럭시 S8의 출시와 관련돼서 각계 주요 종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외국인 기관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수급을 확보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타이밍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오늘 이슈를 좀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을 좀 잠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11월 달 정치와 관련돼서 좀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 시장이 12월 들어서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그 전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최근 6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은 2009년에도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연말에 이제 그런 장세가 나왔었다는 거고요. 어쨌든 2010년부터도 에서 시작했다고 본다면 매년 1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1월 달 초에 코스닥 랠리가 반복적으로 진행됐다는 건데요. 그 랠리와 지금이 좀 다르죠. 일단 그 랠리의 시점이 다릅니다. 그 당시 기존 랠리는 연말 12월 30일, 29일 뭐 그 정도 시작을 해서 1월달 내내 강세장을 펼치는 그런 모양새가 보통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번에는 좀 빨랐습니다. 12월 5일부터 정확히 12월 8일부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전 랠리는 작게는 4.7%에서 많게는 12.3%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9.3% 정도 한 1개월 정도에 걸쳐서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건데요. 이번 8일 거래일 연속 상승할 때 비교적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7.2%나 올라왔다는 거죠. 그 부담이 약간 있고요. 시점이 좀 빨랐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1월 달까지 연결될지 여부는 독자적으로 현재 코스닥 시장이 강세장에 만들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1월 달 장세까지 연결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전 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이 1월 달이기도 했지만 그 주체가 개인들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그들이 좋아하는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랠리를 했다는 것이죠. 2015년뿐만이 아니고 그 전 랠리가 대부분 그 시장의 성격이 그렇듯이 일반 개인 주도하면서 독자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이번 랠리는 약간 틈새적인 측면이 있죠. 또 국민연금의 현재 지금 복제일 폐지, 벤치마크 복제일 폐지라고 하는 어떤 현재 지금 모멘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랠리의 주인공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 또는 기관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랠리의 주인공이 됐을 때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상당히 현재 오버슈팅하는 그런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그렇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정한 수위에서 랠리가 나온다 이런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